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암 환자들 입맛도 없는데 맨날 채소 먹으라 하는데 왜 채소냐? 암 환자 채소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암 환자들이 뭐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채소로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칼로리라든지 영양분은 단백질,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할 때 단백질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오히려 많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채소를 강조를 많이 하죠. 채소가 먹기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맛이 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암 환자들 입맛도 없는데 맨날 채소 먹으라 하는데 왜 채소냐?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설명을 하면 채소 속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영양 칼로리는 채소가 별로 없죠. 하지만 우리 이 영양분을 제대로 태울 수 있는 영양소가 채소에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그 다음에 수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아서 우리가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히 우리 이제 셰프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제대로 그 에너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영양을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성분들이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채소는 채소마다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하고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뗄 수가 없거든요. 이 파이토케미칼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대부분 다 이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은 우리 채소 속에 있는 게 뭐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케르세친이라든지, 뭐 비세친, 그 다음에 녹차 속에 있는 뭐 EGCG라든지, 뭐 피페린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은 대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끄거나 또 암을 괴사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것을 회복을 시켜주거나 또 암세포가 제대로 조장을 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줄여주거나 또 우리가 암세포는 사실 대사가 문제가 돼서 오거든요. 그런 대사를 조절해 주거나 이런 성분들이 되게 채소에 있습니다. 육식에는 그런 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채소 안에 있는 미네랄들은 대개 우리가 이제 알칼리성 미네랄이 많아요.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근데 우리가 동물성에서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이 이걸 우리가 많이 섭취했을 때 내 몸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바뀌어요. 암은 산성화가 되도록 계속 저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가 크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알칼리로 바꾸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칼리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바로 채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채소 속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서 분해가 돼서 좋은 우리 몸에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재료가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섬유는 발암물질들이 장 안에 있는 발암물질들을 변으로 빨리 끌고 나가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장 점막을 좋게 만들어서 면역을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은 그런 다양한 암을 억제하고 우리가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많은 반면에 육류는 단순한 칼로리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오히려 암을 더 성장하도록 조장시켜주는 성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육류보다는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라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암 환자 채소 과일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뭐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식이섬유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한 40g 정도 필요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40g이면 우리가 채식으로 따질 때 한 400g 정도를 계산하면 돼요. 10분의 1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40g이 필요하면 역으로 400g. 채식으로 해서 400g 정도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 40g 정도의 채식을 먹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0g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참 400g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야채 쌈을 한다든지 그냥 뭐 샐러드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발효한 김치라든지 뭐 깍두기라든지 뭐 이런 음식을 통해서 먹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런 방법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동결 건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게 썰어서, 즉 나노 분해 같은 걸 해서 적은 양을 먹고도 많은 식이섬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한 40g 이상의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찾는 게 암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을 하거나 또 암에 관해된 상태에서 재발 전이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예방법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권장되고, 또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과일을 싫어하는 암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젊은 층일수록 더 많고. 근데 암이라는 것 자체가 암보다 더 우리 건강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먹기가 싫더라도 습관을 들여야죠. 우리가 채식이 사실 보면은 맛이 별로 그렇게 없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잖아.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인데 우리가 육식을 하고 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식을 하는 것에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이 동물성 단백질들이 식물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을 만들어요. 특히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면 우리 기분이 좋아요.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육류를 먹으면 이런 동물성을 먹게 되면 그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포만감이 있고 또 기분이 좋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채식을 먹으면 그 기분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게 채식을 먹었을 때는 조금은 식물성에 가까워지죠. 식물성에 가깝다는 말은 차분해지는 거예요. 동물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액티브해져요. 식물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차분해지고, 대신에 동물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갖죠. 그 다음에 식물성인 사람들은 어때요? 예민해져요. 민감해져.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면은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또 먹기가 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암을 가졌다는 게 가장 큰 명제예요. 그럴 때는 내가 어느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채식을 감히 해서 내가 정말 육식을 끊지 못한다 했을 때는 육식을 어떻게 보면 생선이나 조류나 이런 쪽으로 좀 바꾸는 것도 좋고, 여기에다 채식을 가미하고, 만약에 더 좋다면 채식을 조금 더 육식보다 더 많게 하는 거. 그렇다 해서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100% 채식을 다 바꾸라 이렇게 하면은 많이 힘들죠. 참 암을 내가 암에 지는 한이 있어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 또 의외로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에 대해서 등한시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채식만 해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바꾸는, 그렇게 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리법을 참 잘해서 이 채식을 먹더라도 육식을 먹는 만큼의 식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면은 이제 조미료가 나오거든요. 그 조미료가 나와서 이 가공된 조미료를 쓰면은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천연 조미료.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가끔 이제 약선 요리 같은 것을 많이 이제 권하거든요. 약선 요리는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절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음식으로 이 육식이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이 가공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맛을 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식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내가 암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좋은가 판단을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